첫 번째는 인사이트 순서로 KBS 라디오 시사고전의 진행을 맡고 계신 서진현 박사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퇴계의 이기 이원론과 ICT 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철학 박사시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인문학적인 사유와 시각으로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기이원론이라는 고전을 투사하여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잠옷 궁금한데요. 서진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진영입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아주 다들 잘생기셨네요. 예. 오늘 4차 산업혁명의 퇴계 이기 이원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퇴계 이기 이원론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제가 전공을 경영학을 먼저 하고 경영학 박사를 먼저 받고 철학 박사를 받았는데 전공을 뭐 하셨어요? 그러면 유학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유학했다 그러면 전공을 또 뭐 하셨어요? 이때 논어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논어요? 이러면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이제 이기이원론입니다. 이기이원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ICT하고 연결이 될까? 어려운 이야기 막 해도 되죠. 성대 철학과 박사과정에서 하는 수준의 한자와 이런 이야기를 할까 했으나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박사과정에서는 이기이원론을 별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이원론, 이기일원론, 사칠논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먹은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저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 원고를 쓰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한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끌어갈 철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요. 이제 납니다. 사수취대라는 제가 라디오 시사고전에서 진행했던 AI와 관계되는 이야기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센터에 클릭하시면 돼요. 화면에. 예. 조금 볼륨을 좀. 라디오 시사고전 경영철학자 서진영 박사입니다. 4대1의 승부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단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며 인공지능 알파고의 위대함을 몸으로 느껴야만 했지요. 이번 대국 결과를 보며 위기 10결 중 사소취대가 떠오릅니다. 버릴 사 작을 소, 가질 취 큰대. 이는 북송의 반신수가 지어 태종에게 헌납한 바둑을 두는 데 필요한 10가지 요결이란 위기 10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득 탐성에서 세고 취하에 이르는 10가지 가운데 5번째인 사소취대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곧 작은 것에 연연해 대세를 그르치지 말고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사실 이번 대국에서 작은 것은 4번의 패배이지만 큰 것은 이세돌 구단의 불굴의 의지와 품격이 빛난 한 번의 승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사의 CEO인 하사비스는 이세돌 구단이 사국에서 놨던 78수는 1만 번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명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또 이세돌 자신은 삼국에서 3연패한 뒤 인간이 아닌 이세돌이 진 것이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품격까지 보였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것이 있으니 이번 대국의 진정한 승자가 인간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인인 구글이라는 점입니다. 구글은 이번 대국을 위해 2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5번의 대국이 끝나면서 구글의 시가총액이 대국 전보다 무려 58조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총액이 아니고 결국 늘어난 대국의 거예요. 진정한 승자는 구글인 일주일 것이지요. 만에. 하지만 이것도 작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은 거대한 생각의 변화일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사소취대를 생각하며 인간이 인공지능과 단순히 한 분야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작은 마음보다는
이를 활용해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큰 생각의 변화를 가지는 것이 진정 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전에서 배우는 오늘의 지혜. 시우 서평의 발행인 서진영 박사였습니다. 네, 사소치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올 때 작은 것이 무엇이고 큰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로봇하고 AI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쟁심이 몸속에 이렇게 막 배어 있어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봇이란 단어가 어원이 뭐예요? 이 로봇의 세상이 되었잖아요. 로봇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단어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etymologically. 로봇이라는 단어는 체코의 소설가가 썼습니다. 원래 뜻은 노예란 뜻이에요. 그럼 노예는 뭘 하죠? 두 가지를 합니다. 노예가 나오면 뒤에 두 단어가 붙는데 첫 번째가 붙는 게 노예 해방. 두 번째는 노예는 반란하죠. 노예란 단어가 나오면 반란이라는 굉장히 두려운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총기 규제를 할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몇백 년 된 철학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 어떤 영화를 만들어요? 반란하는 영화를 만듭니다. 로봇이 반란하는 터미네이터, AI가 반란하는 매트릭스,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게 서구의 철학들이죠.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손정희가 만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친구 로봇을 만듭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욕쟁이 할머니 로봇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친구로 생각을 하죠.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가 첫 번째 과제일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AI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졌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하고 달리기 해서 졌다고 통곡하고 우실 분, 말보다 힘이 세신 분 없거든요. 제가 삽을 들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팔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왼손으로 찔러 놓고 오른발로 밟고 오른발을 뒤로 빼고 어깨 넘겨로 넘깁니다. 요걸 동작을 연구해 가지고 가장 잘하는 사람의 스탠다드를 잡아줬어요. 그 스탠다드에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를 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프레드릭 테일러입니다. 그러면서 경영하기 시작됐어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옆에 포크레인이 왔어요. 이놈 열심히 또 땅을 팝니다. 제가 포크레인 옆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면 이걸 뭐라 그래요? 예, 그게 삽질입니다. 그게 삽질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주산학원 다니셨어요? 주산학원 다니신 분, 이 들면 꼰대입니다. 주산학원이 서울에만 7,0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손 드신 분들 몇 급인지 내가 대충 다 알아. 대부분 3급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2급부터는 암산이 두 자리 숫자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TV 보면 뭐가 나왔냐면 9자리 숫자를 10줄을 적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학생이 한 명 나와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럼 옆에서 아저씨들이 막 이거 가지고 말이야 주산하고 나면 딱 나오면 뭐라 그래요? 이야 천재다 말이야.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7,000개 주산하고 원장님 지금 뭐하고 먹고 사나? 그 소년하고 그 천재하고 엑셀하고 붙었습니다. 곱하기로. 게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능에서도 이미 AI에 진지가 오래예요. 근데 왜 화내? AI와 로봇보다 훨씬 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로봇보다 잘하는 방법, 말보다 빨리 달리는 방법 딱 하나예요. 말 두 마리 놓고서 계속 달리다가 이 말 지치면 갈아타면 돼. 그게 징기스칸이 유럽을 침공할 때 쓴 속도전입니다. 말하고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타면 돼. 포크레인을 조정을 잘하면 돼요. AI를 잘 쓰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경쟁을 하면서 이 경쟁심, 이 발로가 돼가지고 나는 로봇보다 센 인간이 될 거야. 그 막 눈에다 막 넣고 사이보그 될래? 두 번째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로봇과 AI가 가지지 못한 게 있죠. 뭡니까? 인간성. 그죠? 로봇이 절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보모예요. 보모. 애기는 로봇이 못 봐. 원숭이도요. 하나는 철사에다가 우유병을 꽂아놓고 하나는 그냥 털이 보슬보슬한 어미 인형을 놔뒀어요. 어디가 있을까? 묻는 건 뻔하잖아. 밥 먹을 때면 여기 가서 빨고 여기 와서 안겨 있어요. 이게
모든 동물이 가지는 따뜻한 감정이라는 거거든. 우리는 어떻게 AI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건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대한 생각의 변화, 그죠? 작은 것과 큰 것을 잘 구별해내야 되겠죠. 저는 원래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경영학 박사를 먼저 받고 그 교수님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97년에 경영을 하다가 경영대학 교수로 갔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역시 실력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재임용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사표 내고 1년 공부해서 철학 박사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를 받았고요. 유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받았냐 그럼 주역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래 아무도 서로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인생이 힘들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오시면 주역 전문파들입니다. 그 우리 저 교수님께 제가 한 게 저는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박사학위 더 줄 필요 없고 도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철학을 했고 내년에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을 할까 합니다. 그 원예학 나무를 보러 가려 그래요. 원예학을 보는 이유는 기니까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경서원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서원은 공자, 퇴계, 남명, 율곡, 풍석, 다산에 이런 그 학문적 전통을 잇는 곳으로 유경서원을 만들었습니다. 선정 능력이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경영철학자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쓴 위클리비즈인데요. 제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를 썼고 오늘 맞추시면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책. 예.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한 권 요거 드릴 거예요. 이거 한 권에 얼마 할까요? 맞추시면 또 바로 드립니다. 값만 맞춰도 드리고요. 17,000원은 아까 우리 저 시사고전 책. 얼마? 2만 원. 2만 원 좋아. 2만 원 누구? 2만 원. 예, 2만 원. 경매 재밌다. 좀 더 올려 보자. 예, 다음. 예. 2만 원. 5만 원. 5만 원 좋아요. 돈 내는 거죠? 예. 요 책은 8만 원입니다. 이러는 분은 저희 고객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별합니다. 예, 그냥 CEO분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썼습니다. 900권 정도 썼고요. 내년에 기네스북에 제가 서평 제일 많이 쓴 사람으로 등재될 것 같아요. 일본에 한 800권 정도 쓴 사람이 있다 그래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건희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 드려요. 막 드려요. 비싸야 읽습니다. 요거는 주역에 관해서 SBS에서 한번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해서 주역책이고 요거는 튤립 파동하고 현재 비트코인 문제고요. 이나모리 가족의 경영 철학 이야기한 거고 고객 공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인사관리, 공자의 인사관리가 나옵니다. 오늘 할 거는 바로 요 주제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인성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경영학 박사를 하고 그냥 재밌게 해도 되죠. 딱딱한 강의를 원하시면 성균관대 유학철학과의 박사과정 수업으로. 저는 원래 경영학을 하고 철학 박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했잖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 인성이 엉망이니까 인성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철학 박사 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고 4차 산업혁명 강의해달라 그러면 경영학 박사 가지고 가서 강의하고 두 개 대충 엮어서 강의하고 이러니까 강의가 끊이질 않네요. 참 먹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다음 시대가 융합의 시대거든. 그 융합을 어떻게 만들지를 같이 한번 보는데 그래서 인성하고 오늘 요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전부 잘 대비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은 워낙 첨단이시니까 요 4개를 다 맞추시면 다 나한테 해당된다 이러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 먼저 미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확실하게 돼 있다. 없으세요? 예, 4개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손 드는 분한테 다 드릴 거예요. 4개 다 되시면 첫 번째 나는 고스톱을 종류별로 칠 줄 안다. 섰다, 도리지구, 땡, 미나토, 고스톱. 예. 뒤쪽에 타짜는 몇 분 계신 것 같아. 눈빛이 바뀌었어. 2번 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쓸 줄 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주유소 찾는 거, 경로 탐색하는 거, 언제 출발하면 안 막히는 거 이런 계산하는 거. 제대로 줄 안다. 자신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손들 준비. 3번 나는 위핏을 해본 적이 있다. 하하. 여기서 딱 나뉘더라고. 45세. 마지막 하나 손 드세요. 마지막 하나. 나는 포켓몬고를 해본 적이 있다. 오케이. 이 중에 깔려있는 분. 4개 다 맞는데 깔려있는 분. 깔려있어요? 우와.
되게 늦으시네. 다 지웠는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8만 원 벌었다. 예, 여기 딱 나뉘죠. 자, 그럼 물어야죠. 아니, 저게 무슨 4차 산업혁명입니까? 무슨 고스톱이 무슨 4차 산업혁명이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 우리는 대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다라는 것보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그렇습니까? 야, 4차 산업혁명 되면 말이야, 사람 준대. 1500만 개의 영국, 미국은 8천만 개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미국의 경제 인구가 얼마입니까? 미국의 인구 얼마예요? 3억 5천. 그중에 경제 인구 많이 잡아서 2억 5천. 2억 5천 중에 3분의 1의 일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만약 사실이면 정부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3분의 1을 날리기 위해서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야. 다시 봅시다. 산업혁명 때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서? 이 목화밭 혹시 목화 키워보신 분? 목화씨 뽑아보신 분? 어허, 목화씨 키워봤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저도 목화 키워봤거든요. 전 문희지 선생님 정말 존경해요. 문 선생님이 그 부뚜껑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화 커피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저희 서원아도 커피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목화 그 실제로 문익점 선생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목화밭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갑자기 방적기가 들어가지고 물레를 뽑는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100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방적기가 오늘 저녁에 들어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까부셔야지. 이게 들어오면 내가 일자리를 잃는데. 그렇잖아요. 1000명이 일하던 목화밭 공장에, 물레 공장에 방적기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900명이 나가 떨어졌어요. 이거 놔둘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까부셨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러다이트 운동. 러디즘이죠. 근데 러드라는 청년이 있었다 없었다 전설이죠. 러드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노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러다이트가 깨부시기 시작했어요. 막 깨부셨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 사람이 부족해서 어린애 노동, 여자 노동까지 전부 노동력으로 투입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900명이 놀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대. 어떻게 된 거죠? 이 900명이 어디로 갔을까? 이 방적기를 만드는 기계공장으로 갑니다. 그 기계공장에 부품공장으로 가죠. 그 부품공장에 철강석 만드는 포항제철로 가요. 포항제철에 철강석을 뽑아내는 코크스를 뽑아내는 광산의 인력들이 필요해집니다. 이 광산에서 물을 퍼내야지 갱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 퍼내는 걸 말이 합니다. 말이 한 마리가 끌어낼 수 있는 양, 두 마리가 끌어낼 수 있는 양이 있죠. 이거를 원동기가 대체했습니다. 이 원동기가 갑자기 바퀴를 달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름이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마력으로 쓰는 거예요. 이 자동차의 부품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부품 공장에 원재료 공장들 그리고 다시 철강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뭐예요? 완전한 확대 재생산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가 계층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노동력은 동일했다고 생각하지만 농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로 오면서 노동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테크니션이 생기게 되죠. 기술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산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부르주아지가 만들어지죠. 옛날에는 5%의 귀족과 농민이었으면 이제는 사회가 마름모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민주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민주화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영국의 역사죠. 다시 하나. 8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끝일까? 1억 5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죠.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 지금이 뭐다? 작은 것하고 큰 거를 빨리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작은 걸까? 뭐가 큰 걸까를 빨리 봐줘야 되는 겁니다.
산업혁명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이거를 많이 보셨죠? 여기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 4차가 제일 중요하지. 그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지. 여기 뭘까? 에? 안 들려요. 정보통신, 그렇지. 우리가 지금 ICT 혁명하고 있으니까. 또 융합, 좋죠. 또 사람, 예. 예? 연결, 커넥티비티. 오늘 그 세미나 주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상당히 우리 세미나 주제 홍보가 잘 된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여기를 보통 이야기할 때 연결의 IoT, 드론, 로보틱스 등등등등등등의 3D 프린터 등등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앞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미케나이제이션이 뭐예요? 기계화입니다. 드디어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이 우리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드디어 인간이 물질의 풍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요게 뭐냐면 MIT에 있는 누구예요? MIT의 학자들이 1950년대에 NC 공작기계, 뉴메리컬 컨트롤 공작기계를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기계가 기계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오토메이션이라는 자동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뭡니까? 전부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념은 영어로 컨셉이죠. 콘은 함께고 셉은 잡아들이는 거예요. 인터셉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컨셉, 한꺼번에 탁 잡아다리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이 변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벌써 앞서 있는 거야. 우리나라 욕은 참 아름다워요. 욕 한번 얻어먹고 굉장히 기분 좋은 적 없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욕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땡큐. 두 번째로 멋진 욕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개념 없는 놈아. 대단히 수준 있는 나라예요. 개념을 잡고 있다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뭘 합니까? 이 사람이 욕 얻어먹는 사회. 자, 우리 4차 산업혁명 개념 다 잡고 있죠? 이 개념이 뭐예요? 이게 CPS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렇게 많이 이 그림을 봤어도 이 단어 한 번 못 봤었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게 뭐냐? 근데 헷갈리죠? CPS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지멘스예요. 지멘스에서 CPS를 딱 들고 나오니까 슈바비 4차 다음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CPS 너무 어렵잖아. 야야 좀 쉬운 거 없어? 1, 2, 3, 4 해서 4차 산업혁명 만든 거예요. 이때만 쓰고 전 국민이 안 씁니다. 전 세계가 안 써요. 작년까지 일본 쓰다가 지금은 드디어 한국만 씁니다. 왜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문제가 생겨요. 혁명은 프랑스 혁명, 5.16 혁명처럼 딱 잘라서 그날과 전날과 다음날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 뭘 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야 우리 회사 뭐 도입하면 4차 산업혁명 돼?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정인데 단절로 보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위험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옛날에 1차 산업혁명 썼잖아요. 그거는 아놀드 토인비 아세요? 예, 우리가 아는 아놀드 토인비의 삼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 아놀드 토인비가 과거 100년의 변화를 보니 마치도 혁명과 같았다라고 해서 100년에 걸친 결과를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도 안 된 혁명을 딱 끊어가지고 뭘 하면 된다, 뭘 도입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과정이다.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지멘스가 만들었지만 전 우리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잘할 거야. 어떻게? 퇴계가 있거든요. 퇴계께서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대한민국 경쟁력 유지하려면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인간 개입 없이 폭넓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을 말합니다. 요거를 제일 잘하는 게 태극 2기 이원론 2기 호발설입니다. 혹시 2기 호발설 설명해 주신 분 있으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신 분은 또 이제 좀 목소리 가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렵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더 쉬운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보이시죠? 제1 태극도, 제6 심통 성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양과 양동이 음정이고 이렇게 요게 저기 우리 저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행은 사주 볼 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름에 돌림자 쓰시죠? 돌림자 쓰면 자기 이름에 저는 이제 이름이 여러 개예요. 원래 양반들은 그래요. 저는 규자를 씁니다. 규는 클규니까 흑토변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열자를 써요. 불화변입니다. 위에는 상자를 쓰십니다. 나무 목을 써요. 제 밑에는 진자를 씁니다. 그 위에는 숫자를 써요. 어떻게 알죠? 쉽거든요. 물이 있으면 상자, 나무가 나와요. 내 이름자에 한자가 금수목화토 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있으면 불이 나죠. 우리 아버지 화자. 우리 아버지 화가 나고 나면 토가 나오죠. 흙이 나오죠. 흙이 나오고 나면 거기서 쇠가 나오죠. 쇠는 물이 맺히죠. 계속 돌죠. 요게 오행이에요. 이름에 돌림자를 넣는 이유는 계속 상생시켜서 풍성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름 돌림자 20자를 넣어서 오행을 맞춰서 지어놓고 20대, 20대가 되면 겹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돌림자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몸속에 완전히 들어있죠. 음양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요런 그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선조한테 준 거예요. 이게 왜 4차 산업혁명일까? 여기 음양도 있고 오행도 있고 다 돌죠. 태극도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뭘 느꼈냐면 우리 퇴계 선생님께서 정말 파워포인트에 뛰어나셨구나. 생각 못 하셨죠? 우리 옛날 글자는 전부 글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멋지게 운해를 활용한 도형 구조를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그럼 이기원론과 CPS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CPS는 사이버의 공간에서 피지컬 공간에서 똑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어렵죠? 퇴계식으로 풀었으면 제주 원리 리를 담아 만든 사이버 세계와 기에 발현된 제주기들이 서로 연결되는 사이버와 현실 서로 일치하는 순간이다. 더 어렵죠? 보겠습니다. 리를 먼저 볼게요. 이는 요게 구슬옥이에요. 요게 문입니다. 야, 그럴 리가 없어. 야, 그 이치에 맞네. 맨날 쓰시죠? 야, 일리 있네. 이런 말 쓰시죠? 일리 있다는 말은 뭐예요? 구할구품 구리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일리 있어. 야, 이치 맞네. 이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입니다. 요거는 이치라는 건 내재하는 원리가 맞구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문학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인문학 박사들은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인문학이 뭘까요? 인문학은 인간을 보는 학문이에요. 그죠? 인간. 그 중에서 인간의 그린 무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하고 물건이 뭐가 다른가를 보면은 사람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인간하고 물건은 어떻게 다를까? 인과 물을 봤습니다. 인물이 좋다 할 때 인물이에요. 사람이 그리는 무늬. 이게 그럴 문자지만 무늬 문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하나하나가 인문이에요. 사실은 인문을 문사철이라고 하는 이유는 로마 시대 때 저 옛날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문사철밖에 없었거든.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려내는 무늬를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면 물건에도 무늬가 있을까요? 물건에 무늬가 있나? 예, 물건에도 무늬가 있죠? 무늬가 어떤 거냐? 여기 목동에 왔습니다. 우리 방송회관 건물 짓기 전에 여기가 뭐였을까? 그냥 일반 집이었을까? 파보면 나오겠죠? 여기 그냥 옛날 밭이었을까? 어떤 곡물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옛날에 강바닥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민물 그 고기에 뼈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파보면 뭐가 나와요? 무늬가 나옵니다. 이 터에 깔려있던 무늬들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터무니없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 물건에 들어가 있는 무늬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건이 가지는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뭐예요? 이치는 구슬에 이렇게 무늬 들어가 있죠. 물건 속에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듯이 속에 숨어 있는 이치가 있다는 거야. 그걸 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는 건 인문학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학문 체계가. 근데 물건 속에 그럼 이치가 있으면 사람 요게 드러나 있는 거고 속에 숨어 있는 거면 사람 속에도 뭐가 있겠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성이라 그럽니다. 요게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들이 인성이 뭐야? 인성이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뭘로 봐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원리, 그 사람 속에 잠재된 것. 인성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성이에요. 그럼 성이란 단어를 가만히 한번 볼게요. 이 성이란 단어를 보면 마음심의 날생이죠. 날생은 흙토에다가 이렇게 새싹이 쏟아나는 걸 날생이라 그럽니다. 그럼 성은 뭐예요? 살려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성은 살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프면 온 집안을 다 찾아서 먹어요. 그렇게 외로우면 친구한테 끝까지 전화를 하죠. 그렇게 졸리면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어도 자.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게 뭐야? 성이야. 난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어때요? 상대도 살고 싶잖아. 옆에 있는 우리 고객도 살고 싶잖아. 내 옆에 있는 우리 부하 직원도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살라고 이놈 살고 싶은 마음을 밟고 일어서 인성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인성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상대도 살고 싶으니 고객과 내가 같이 살자. 납품하는 회사와 내가 같이 살자. 상생이 인성인 겁니다. 인성이란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 인성이 좋아? 야, 같이 살라 그러느냐? 조직하고 자기가 같이 살라 그러고 동료들과 협력할 줄 알고 부장으로 대접할 줄 아느냐? 이게 인성이에요. 이게 성입니다. 이해되시죠? 물건 속에 요 이치가 있듯이 사람한테는 성이 있다고. 그리고 다시 봤습니다. 글자 보이네? 성리학. 요게 성리학이에요. 아, 성리학 저 꼰대들 하는 거 말이야. 조선시대부터 말이지 예성 논쟁만 하고 이게 아니고 성리학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경물. 물건의 이치를 완벽하게 아는 것.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 치지. 지극한 지식의 경지에 가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봐요. 성이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리학 한다고 물리학 몰라도 된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인문학 하니까 물리학 몰라도 된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인문학은 사람이 그리는 무늬는 옛날에는 문사철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아이폰이 인문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냈잖아. 우리가 만드는 방송 장비가 인문이에요. 우리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문이라고. 이해되시죠? 인문학이 진정한 인문학이 되기 위해서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인성은 저는 예의, 겸손, 희생정신 요 세 가지를 가지면 아, 인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게 하늘을 품어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기를 보겠습니다. 기. 기는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되는 모양입니다. 기분 좋아. 기 막힌다. 야, 기 찬다. 기 빠졌네 이놈. 이게 다 기예요. 이건 기는 뭐냐면 물질적인 바탕. 아, 기운이 있잖아요. 그죠? 이 현실 세계의 이 기운들이 나의 이치와 이 물질 세계가 같이 맞는 거. 여기 이제 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기가 구성원리와 물질적 재료로서 이렇게 형이상학, 형이하학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둘이 근원으로 해서 결합된다. 이와 기가 두 개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요게 이기 이원론이에요. 쉽죠? 쉬워요. 그럼 이기 이원론은 기가 있고 이는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이기 이원론입니다. 하나의 근원이다. 쉽죠? 이렇게 가르치면 될 걸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요. CPS는 제조원리인 이를 담아서 가상으로 만든 사이버 세계와 기의 발현인 제조 기기들이 연결돼서 사이버와 피지컬이 같은 일이 이루는 만들어지는 거다. 사이버 현실 디지털 트윈이다. 아는 단어들은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와 기가 같으면 CPS예요. 어떤 거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결합, 온라인 오프라인이에요. 가장 쉬운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딱 보면요. 이 속에는 완전한 세상이 들어가 있죠. 스마트폰 안에. 다 가지고 쓰시죠? 아니면 뭐 네이버 다음 지도라도 쓰시잖아요. 생전 처음 가는 지역에 친구가 식당 찾아오러 그러면 옛날엔 마을 입구까지 친구가 나와야 됐어요. 요새는 한번 띡 보내주면 못 찾아오면 자기가 바보야. 옛날에요. 제가 그 초기에 한 20년 전에 강의할 때 삼성에서 임원 강의가 어디에 있었냐면 산청의 연수원에서 있었어요. 삼성 연수원. 그래서 싹 들어가 있거든. 그 다음날 새벽 강의니까 그 밤에 갔단 말이야. 밤에. 우리 옛날 20년 전에 차를 타고 가면 왼쪽 포켓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꼰대예요. 왼쪽엔 당연히 물이 들어있지. 생수가. 지도를 딱 꺼내면 큰 거 작은 지도 쫙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딜 갔어요? 지리산을 갔어요. 지리산 밤에 3바퀴 돌았습니다. 어떻게 찾아? 한밤중에 깜깜한데 저 안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근데 이 목동에 이 어려운 일방 통행로를 뚫고 제가 이 길을 잘 찾아왔어요. 이유는 훨씬 똑똑한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야. 아인슈타인 땡큐지. 이게 상대성 원리니까. 아인슈타인 땡큐죠. 예. 딱 보니까 야 어떻게 가라. 일방통행 싹싹 해가지고 지하주차장 어느 입구다. 이거 다 나오더라고. 지금 내비게이션보다 더 똑똑하게 지도 찾는 분 택시기사도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완벽한 사이버 세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면 될지를 집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한 25분 걸리겠구나. 나오죠? 그러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리얼월드로 가죠. 리얼월드로 가면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그려진 세상을 아날로그에 실현해서 시동을 걸고 가죠. 리얼월드로 갑니다. 가면 좌회전이에 우회전인데 꼭 노총각들은 싫어 그러고 좌회전에서 우회전 가죠. 말이라도 한 마리 더 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아주 한심한 목소리로 띠딩 하고 뭐라 그래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돌아들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완벽한 사이버 세상과 내가 사는 리얼 월드가 어떻게 사이버와 피지컬이 연동하죠. 요걸 CPS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죠? 이게 CPS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디지로그라는 거야. 10년도 전에 2006년도에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이다. IT 전반의 문명 현상을 담고 있는 키워드다. 2006년 4월 10일 날 책 나오자마자 저한테 주신 거예요. 2006년 맞죠? 요게 뭐예요? 인문학인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비트, 아톰, 클릭, 블릭, 가상, 실제 이게 다 나오잖아. 언제? 2006년에. 이게 인문학이라고. 인문학을 제대로 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역 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방향성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 디지로그란 어떤 의미일까를 볼 때 디지털 세상으로 내비게이션으로 갈 길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디지털 세상에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내비게이션은 그럼 CPS가 이해되는데 닌텐도는 왜? 닌텐도가 뭐 만드는 회사였어요? 임천당. 영어 한문으로 임천당이거든. 많이 보셨을 건데 화투 회사에 어느 분이세요? 타짜처럼 생기지는 않았는데 예.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 많지 않은데 예. 드릴게요. 나중에 가져가세요. 예. 임천당은 화투 만들던 회사예요. 예, 48장. 예? 저도 이야기하셨어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크게. 예, 그럼 반판 드릴게. 좀 이따 계속 물어볼게요. 내가. 예. 요 48장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투는 화투 한 장. 똥광이 뭐야? 오동광. 또 맞춤 기회를 계속 드린다니까. 48분의 1이야. 확률 어디? 80. 공산 아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비광이에요. 비광. 비광은 2점밖에 안 되는데 비광이요. 얘가 오노 노도후라는 서예가예요. 이 서예가가 젊어서 공부를 하려고 산에 차박해가지고 계속 한 일자만 시키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 도망을 나온 거야. 도망을 나오니까 어디로 도망 나와요? 산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상에 오래 비 오듯이 비가 와가지고 물 진 거 보이시죠? 물이 이만큼 막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깨구리 한 마리가
어디에? 물에 빠진 거야, 웅덩이에. 그러더니 이놈이 살겠다고 뛰기 시작합니다. 풀쩍 뛰는데 100번을 뛰어도 못 나오는 거야. 보고 있으니까 200번을 뛰어도 못 나와요. 오너가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가서 봐요. 이게 우리랑 다른 거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꺼내주든지 잡아먹든지. 그죠? 근데 오너는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400번을 뛰더니 옆에 수양버들 나뭇가지를 잡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너 노도우가 외칩니다. 오, 노! 내가 인생을 살면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가? 이 깨구리가 말이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셀가가 됐다는 게 오너 노도우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제가 이 비광을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스톱을 치면 눈물을 머금고 옆에 똥광이 있어도 비를 먹어요. 소신 있게 살아야지. 예, 이게 비광이에요. 이렇게 이걸 만들던 닌텐도 임천당이 만들어낸 게 닌텐도 위입니다. 위가 왜 실패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위는 사람의 몸동작, 아날로그의 몸동작이 디지털 세상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CPS예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총 쏘고 핸들에 테니스, 골프까지 가능해지죠. 애기들 더 잘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가는 이거는 뭐냐면 퍼팅을 똑 하면 또로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죠. KT에 있거든. KT 강의하면서 이런 걸 보니까 역시 우리가 이 CPS에 발달되어 있다가 저희가 그런 것도 만드나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요것도 CPS죠. 위로 볼링하는 방법입니다. 볼링을 쫙 하면 이게 앞에서 딱 디지털에서 깨지잖아요, 그죠? 이런 센서들이 납니다. 포켓몬고는 그럼 왜 CPS냐? 더하죠. 포켓몬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방송회관이 있는 주변에 도로들이 만들어져 있죠. 리얼월드입니다. 여기 위에 뭘 씌워요? AR을 씌우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씌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얼월드하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결합해서 MR을 만들어주죠. 우리 마스터 말고 마스터 레코딩 말고 MR 믹스드 리얼리티를 만들어주죠. 이 믹스드 리얼리티가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뭘 해줍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포켓몬을 잡아요. 몬스터를 잡아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한 사이버의 세상과 리얼월드가 결합된 세상이 CPS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느냐. 우리도 뭐 포켓몬 서식지역 그러고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포켓몬고 덕분에 주가가 2배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이거 샀어야 됐는데. 그죠? 왜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질까? 이거 샀어야 됐는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걸어다니기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달을 143번 왔다 갔다 했대요. 이 정도의 인기를 끈 게 바로 포켓몬고입니다. 왜 얘들이 인기가 있는지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완전한 개념의 변화들을 갖고 오는 CPS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공장은 지멘스의 공장입니다.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1950년대에 지었대. 이 공장에 들어가니까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는데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트윈을 이야기하는데 심플합니다. 기획, 계획, 제품 개발, 생산, 출시. 끝이죠. 끝인 줄 알았더니 이러고 나서 리얼월드로 간대. 뭔 소리일까요? 제가 이거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기획에서 출시가 되는 것은 어디에? 디지털 월드에서 일어납니다. 전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완성이 되면 리얼월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뭐예요? 트윈이죠. 이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디지털 트윈 하니까 똑같은 거 2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리얼월드가 사이버 월드가 같은 거가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보면 좀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CPS의 대표적인 여기 실제 거기에 있죠. 뭐가 있죠? 컬러가 계속 바뀝니다. 그죠? 녹색으로 컬러링을 보다가 바꿔보고 열화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와류 같은 것도 한번 봐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CPS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와류도 만들죠. 두 번째로 가는 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요거는 그레인이 파이프 안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비행기가 날 때 뒤에 와류가 생기죠. 이 와류들을 계산해내지 못하면 비행기가 이제 효율적으로 뜰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더 심하죠. 여기 나오는 다음 페이지 나오는 자동차 벤츠 C클래스인데 요 와류 때문에 연비고 매연이고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전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이에요. 벤틸레이션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얘들은 벤틸레이션 깔아놓고서 한번 때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열섬이 나타나고 어디가 히팅이 안 되고 계산해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더하죠. 지금처럼 미세먼지 심할 때 어떻게 먼지들이 도시를 또는 바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갈지를 도시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보면 열섬들이 또 나타나죠. 열섬들을 보는 모습이고요. 이제 실내하고 실내에서 이거는 히팅 모습입니다. 히팅을 하면서 어떻게 와류들이 생기는지 이런 걸 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하노버입니다. 아까 일본하고 독일이고 여기는 하노버 독일인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설탕 아저씨예요. 구름과자. 되게 안 됐어요. 그죠?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 저렇게. 이건 옴론에서 만든 건 알파탁이라고 그럽니다. 탁 붙이는 친구인데요. 2017년인데 조금 뭐 잘 치긴 하는데 엉성해요. 이렇게 좀 걸리고 그러더라고.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갔더니 중국인데 엄청 넣어요. 스핀을. 이렇게 스핀을 이제 다 받아내. 지금 얘는 더해요.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밀어넣고 치고 싹 하는데 결국은 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에서 나타난 용자가 이제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알파탁에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스매싱을 날린 얘가 접니다. 그러고 과감하게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계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요게 골프공이 던져질 때 이거를 계산해내는 게 쉽지 않겠죠. 이 계산해서 프랑스에서 자기들이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정교한 계산 공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바이오미미크리죠. 이 박쥐가 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로보틱스입니다. 그 박쥐를 그대로 복제해내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는 참 이게 종이 박스 포장을 로봇이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이렇게 초콜릿을 잡아서 넣어서 이거 하나 먹어보려고 옆에 붙어 찍고 있었다는 게 접니다.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 딱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야, 이게 종이 박스도 이제 로봇이 하는 세상입니다. 이거보다 다한 게 사실 얘예요. 얘가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괜찮죠? 더한 거. 요쯤 되면 뭘 해줘야 돼요? 흔들어줘야 됩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쫙 거품까지 한번 빼주는. 이거 주는데 맛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세상들이죠.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원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디지털 트윈이 되려면 스마트 공장하고 디지털 기술이 1대1로 대응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트윈과 맥을 같이 한다. 기계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거다. 방송도 사실 똑같아요. 방송도 보시면 사이버 월드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거를 동기화 시켜주느냐가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 CPS를 그대로 볼 수 있는데, G 같으면 예를 들면 요 우리 발전기를 이야기를 합시다.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막 돌고 있어요. 그럼 이놈이 하나가 끼기끼기로 고장났어. 그럼 그때 사람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야 돼 이러고 올라가죠. 20m 올라가가지고 막 떠들어서 보면 부품 뭐가 고장난 걸 보죠. 그리고 그 부품 주문을 합니다. 그러고 오면 다 고장나 있으니 이거 뭐 며칠 동안 노는 거죠. 그죠? 이거 날개 하나가 2억이래요. 근데 여기에 CPS를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있으면 각 부품들의 내용 연수가 있겠죠. 어떤 부품은 10,000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50,000시간이고 어떤 부품은 200,000시간이에요. 그럼 10,000시간짜리가 한계 범위인 9,000시간에 달하면 들어가서 그 부품 고치면 돼요. 지금 부품 수가 워낙 많아서 관리를 못하지만 CPS가 만들어지면 내구 이완이 되기 전에 그 부품들을 관리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치를 멈추지 않고 야 남서풍 부는데 역풍으로 돌려봐 할 수 있어요? 그거 했다가 효율 안 나면 손해보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속 돌려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적합한 운용 방법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는 하나하나를 끊어서가 아닌 프로세스 단위 자체를 연결해서 최적 효율성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게 CPS 디지털 트윈의 장점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리얼월드로 가기 전에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그 CPS 단계에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가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에 가보니까 이 핸드폰 꺼낼 때 제가 국가품질상심사위원이라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떨어뜨려요? 이렇게 전화 받다가 어머 하고 집어 던져요? 그런 경우 없다고. 대부분 주머니에서 꺼내다 떨어지거든. 1m. 그죠? 1m. 가니까 이렇게 탁자를 놓고 스마트폰을 밀어요. 쿵 떨어지죠. 또 밀어요. 쿵 떨어지죠. 10,000번을 밉디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가 데미지가 있죠? 그럼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요. 그거 다시 올려요. 또 밀어. 10,000번을. 그리고 다시 봐. 이거 몇 번 하니까 잘 안 깨지는 스마트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다 컴퓨터로 해야지. 이 정도는 다 컴퓨터로 해야지. 근데 이 컴퓨터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물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성이 뭡니까? 벤츠하고 렉서스가 있어요. 벤츠는 뭘 잘하느냐? 사고가 굉장히 큰 게 나면 차를 사가죠. 폐차를 사가요. 그럼 뭘 봅니까? 먹어 들어온 경로와 프레임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쇠들이 가지는 물성들과 그 쇠들의 프레임들이 만들어서 들어올 때 어떻게 먹어 들어온지를 다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먹는 게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을 떨어뜨려 버려요. 공간이 생기죠? 그만큼 다시 먹어주는 겁니다. 이걸 계산을 다 해내요. 렉서스는 아직 물성을 파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에어백을 추가로 달아줍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알겠네. 슈밥이 이런 얘기했어요.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물리학, 생물학, ICT를 잘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 ICT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생물학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물성을 모르면 사이버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모르면 사람의 모델링을 못하는 거예요. 왓슨이 약물을 처방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바이오 케미스트리의 전부 그제 유전자 염색체하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각각의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약물을 줍니다.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학, 생물학, ICT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뭔 생뚱맞게 4차 ICT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단어예요. 건설회사를 한번 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정말 잘하는 건설회사 4차 산업혁명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55층에 한밤중에 드론이 불도 안 켜고 날아다니면서 공사하는 거예요. 멋지죠? 그보다 더한 건설회사도 있죠. 어떤 회사예요? 얘는 3D 프린터로 일주일 만에 찍찍찍 해서 집을 2층짜리를 지어요. 멋지죠? 이런 4차 산업혁명회사, 건설회사 살아남아요? 다시 제가 집을 한 채 드릴게요. 집을 한 채 드릴게요. 두 종류가 있어요. 공짜예요. 하나는 3D 프린터로 지었어요. 찍찍찍찍. 일주일 만에 지었습니다. 이쪽은 전문용어로 철근 공구리 쳐서 인테리어 해서 통신 장비 잘 넣어서 2층짜리 집을 6개월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어느 집에 사실래요? 최첨단 방송 기술기는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거는 거의 난민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은 뭘까를 고민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건설회사면 컴퓨터 인터넷상에 뭘 만들어요? 완전한 건물 모델을 만듭니다. 철근의 물성과 콘크리트의 물성과 에어덕트의 각도들을 다 계산하고 중수도, 수도 시스템 하수를 넣어서 건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뭘 해요? 불질러 봅니다. 필로티 안 나왔을 거야 아마. 불질러 봐서 불이 어떻게 건물 내부에 번지는지 외벽에 어떻게 번지는지를 계산해냅니다. 막아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으로. 두 번째, 플러드 때려봅니다. 홍수를 때렸어요. 필라들, 기둥들이 어떻게 잠식되는지, 침식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물에 지하가 잠기는지, 얼마 정도의 상부의 비의 양을 버텨내는지, 중수는 어떻게 모집되는지 보겠죠? 태양광 패널들을 달아봅니다. 창문에 달 때, 벽에 달 때, 지붕에 달 때 그 건물이 들어갈 태양의 각도들과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의 태양광 패널을 잡아보겠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그때 디자인만 바꿔서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여기 짓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앉아서 엘리베이터부터
보안 시스템부터 전기 시스템, 방송 시스템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죠. 어떤 건설 회사가 진짜 4차 산업혁명 회사예요? 드론을 잘 날리면 최고의 방송 기술입니까? 어떤 방송 기술이 진짜 GPS일까? 진짜 4차 산업혁명일까? 우리는 기술로 접근하면 뭘 못해요? 기술로 접근하면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란 말이에요. 개념을 잡고 이 개념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게 GPS입니다. 그럼 디지털 팩토리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공장들은 디지털 팩토리와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디지털 팩토리는 어떻게 달라요? 디지털하고 스마트 어떻게 다르지? 디지털은 일령으로 만들었고 스마트는 똑똑하면 돼. 아니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큰일 난 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힘들어. 아니 인성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한데 누구도 사전에서 정의를 찾지 않아요. 그죠? 디지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면 정의를 데피니션을 보면 되잖아.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디지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디지털 팩토리는 리의 세계에 만들어진 공장이에요. 그래서 개발부터 양산해서 좀 IT를 활용해서 가상 공간에 구현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공정과 방법을 먼저 시험하기 때문에 신속 효율 개발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은 다시 이야기하면 꿈의 CPS에 들어가 있는 가상의 공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에 반해서 스마트 팩토리는 기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최적화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 팩토리하고 연동해서 스마트 팩토리는 움직입니다. 요게 뭐가 달라요? 생산 자동화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산 자동화, 생산 효율화는 그냥 밑에서 열심히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 팩토리가 존재하고 디지털 팩토리에서 나온 계산을 맞춰서 연동해서 수행하는 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어떻게 연동하면 될까요? 이걸 찾아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데이터를 잡는 거겠죠. 생산 자동화는 물리적 공간에서 프로세스 혁신을 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 팩토리에 시뮬레이션 있는 거를 물리 공간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센서들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효율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해지죠. 이게 스마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푸네 공장이에요. 인도에서 뭘 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GE가 인도에 푸네 공장을 만들었어요. 이 푸네 공장에서 한 공장에서 제트 엔진부터 기관사 부품까지 몽땅 다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 팩토리거든. 이해됐죠? 스마트 팩토리거든. 그래서 400개 이상 1000만 개의 센서들이 5000만 개 이상의 데이터 수치들을 계속 보면서 최적화를 만들어냅니다. 요거를 우리는 스마트와 디지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기호발술과 연결될까요? 자, 아까 이기호발술 아시는 분 좀 선물 드린다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저절로 막 깨쳤다 이런 분 없었어요? 야, 중간까지만 들어도 문일지십이라 내가 그때 결론까지 알겠다. 없어요? 예, 저 보겠습니다. 퇴계가 4.7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통성정도 아까 보셨던 두 번째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발기수하고 기발리승입니다. 더 어려워졌다. 이발기수, 기발리승 뭐죠? 보겠습니다. 이게 심통성정도입니다. 심통성정도예요. 제조업이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의 데이터입니다. 어떤 거냐? 여기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요 생산에 우리가 타이어를 만들어요.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 고무의 물성일 겁니다. 이 고무 물성을 잘 파악해서 센서를 해서 디지털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죠? 요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라 그래요. 방송에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데이터예요. 데이터. 모든 건 데이터가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지금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죠. 다 죽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살려면 하나가 있어. 코리안 시리즈 보면 알 수 있어요. 코리안 시리즈에 딱 보니까 주자들이 나가 있는데 밖에서 설치면 죽어요. 근데 어디 밟고 있으면? 베이스 밟고 있으면 살지. 그게 베이스예요. 데이터는 막 설치면 죽어요. 이게 어떤 포맷을 맞추어서 들어와 있으면 살아요. 요걸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요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보는 게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경영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 매니지먼트를 하려니까 드디어 내 머리를 넘어갔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 이걸 뭐라 그래요? 빅데이터라 그럽니다. 빅데이터의 정의는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데이터량을 빅데이터라 그래요.
이 빅데이터는 그럼 뭐가 관리해요? IT가 관리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요게 DBMS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데이터야. 근데 왜 자꾸 시스템을 얘기하냐고. 시스템은 이게 완성돼서 담기는 공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4차 산업혁명이 뭐가 완성이야? 완성하려면 뭐 사야 돼? 이 시스템 도입하면 됩니다. 다 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데이터가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거든요. 그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가상세계로 보내주는 걸 우리는 디지털이라 그래요. 요게 현실의 기에서 와서 리로 보내줬죠. 기에서 발했잖아. 기에서 발해서 이의 세상에 가니까 이게 이치네 그러고 이치가 딱 올라탔죠. 요걸 기발 이승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죠? 정말 쉬워요. 요 데이터들이 말이야 쫙 발하니까 이치가 요걸 딱 잡고 올라탔어요. 그걸 기발 이승이라 그럽니다. 기가 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의 세상에서는 뭐 해요? 계속 시뮬레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그 최적화를 시켜요. 야, 고무를 요렇게 태워볼까? 요렇게 섞어볼까? 뭘 가소제를 뭘 넣어볼까? 계속 하잖아요. 아, 최적화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보내줘야 되겠지. 이걸 어디로 보내요?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로 보냅니다. 이가 발했죠 이제. 아까 기가 발했잖아요. 이가 발해서 기의 세상으로 오니까 기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되겠지. 요걸 뭐래요? 이발기수라 그러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을까 우리는? 자, 이발기승과 기발이승과 이발기수는 요겁니다. 쉽죠? 요걸 뭐다? 서로 주고받죠. 요걸 이기호발이라 그래요. 둘 다 발했잖아. 이거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더 쉬운 거 이야기하자. 우리가요. 어이구. 끝났는데 마칠까요? 5분만 더 해야 될까? 예, 우리 밥 안 먹을게요. 1시간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고 한데 이게 없네 오늘은. 저기 거의 끝이니까요. 이 밥 먹는 거 그냥 결론만 얘기하죠. 밥 먹을 때 보면은 이발기수, 기발이수의 음양의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기의 세상 보세요.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이 더운 여름날 삼복에 우리는 뭐 먹었습니까? 삼계탕 먹었어요. 생각을 해보죠. 더워 죽겠는데 3도 여름식, 닭도 여름식, 거기다 100도로 끓여서 나왔어요. 그거 먹으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래. 더 이해가 안 돼. 겨울로 한번 가볼까요? 겨울에 가면 뭘 먹어요? 밖에 추워 죽겠는데 냉면 먹어요. 더한 거 있지. 식혜 수정과를 얼음 띄워서 먹어요. 이해됩니까? 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얼음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신기하지? 왜 그럴까? 자, 설명드릴게요. 여름이 되면 밖이 굉장히 덥죠. 태양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살려고 하면 내 몸은 어떻게 되지? 차야 되지. 속이 극도의 태음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차니까 여름에 위장병 환자가 많은 겁니다. 여름 되면 위장병 때문에 죽겠잖아, 그지? 그게 여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태음을 가지고 겨울에 가면 내가 살아야 죽어요. 밖이 추운데 내까지 몸이 차면 죽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려면 요때 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소양을. 그게 뭡니까? 삼하고 닭하고 뜨거운 국물이에요. 그래서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여름 나고 겨울 잘 나려고 먹는다 그런 겁니다. 이미 겨울을 얘기해요. 그럼 이놈이 싹 자라가지고 속이 뭐가 됐어요? 태양이 됐죠. 그럼 태음에 버텨내잖아. 근데 이 뜨뜻해진 태양을 가지고 다시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속을 뭘로 채웁니까? 음을 넣어주죠. 소음을 넣어주죠. 그게 뭐예요? 식혜수증 간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아이고 뜨뜻해졌네. 그러니까 차졌네. 그러니까 밖에 더위를 이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시는 분? 없어. 좋아요. 이거 양놈 미안합니다. 이거 서양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분.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이기이원론 CPS에 최적화된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린 이게 완벽하게 이해되잖아요. 이거 중국 애들도 잘 몰라요. 서양 애들은 아예 몰라. 이건 우리만 알아. 이렇게
아날로그가 되는 이발기수와 기발이승에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음량의 순환처럼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가 아니고 시뮬레이션으로 단계가 계속되면서 점점 높은 수준. 처음에는 정밀도를 한 60%만 맞췄다가 계속 음량 2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0%까지 가는 거거든. 차이점 아시겠죠? CPS가 완성되려면 100%를 지금 도입해야 돼. 절대 안 돼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점점 커지는 음량의 순환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2기 호발이라 그럽니다. 쉽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태계 선생님처럼 저도 파워포인트를 그려봤어요. 나 이황 예요. 나 도포 이렇게 태극에서 이와 기가 나왔죠. 이와 기가 나왔죠. 여기 리의 세상이 사이버죠. 기의 세상이 피지컬이죠. 뭐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 맞죠? 요게 나오는 게 디지털 팩토리죠. 요게 스마트 팩토리죠. 얘들이 서로 계속 주고받죠. 요걸 뭐래요? 이기 이원론이 이기 호발이 되는 거죠. 이야 이렇게 쉽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철학 용어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IT 용어가 전부 통합이 됐습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컨셉이라 그럽니다. 이 개념이 이렇게 쉬운 거야. 지금부터 세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쉽게 보입니다. 아, 이의 세상과 기의 세상, 사이버와 피지컬 어떻게 연동이 되지? 라고 보는 겁니다. 아, 또 계속 사진 찍고 계시네. 이런 거 사진 찍으면 쪽팔리는 데죠. 예. 그래서 결론. 이효령 박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근데 이런 거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의 시대에는 미닫이라고. 서양 말로는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전부 서랍 빠져 있어 이렇게. 서랍 빠져 있잖아. 아니지, 우리는 미닫이라 그러는 거예요. 밀고 닫고. 그죠?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만 해요. 그럼 저 꼭대기에 사나? 내려가야지. 이거를 승강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밀고 닫는 융합의 코드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로봇과 인공지능이 더지에 따라할 수 없는 가슴에 어지린을 가지고. 우리 동이족이잖아요, 그죠? 어지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리고 어느 국민보다 창의력을 가진 한국인이 세상을 앞서갈 거다. 그래서 퇴계상소문의 마지막 장은 이효령 교수가 이렇게 합니다. 두고 보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립하는 두 세계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 통합하는 한국의 디지털로그 파워가 미래를 이끌어갈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태극, 2기 원론, 2기 호발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방송, CPS의 완벽한 철학적 근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의 경쟁력을 가지는 근원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하나만 부탁드리면 유경서원이 학문숭상이라고 적었는데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 만드는 2차 산업혁명 할 때도 이렇게 힘들게 나라가 고생을 해서 올라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돈 주고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죠? 시스템 잘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바보 아니에요? 진짜 한 땀 한 땀,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방송의 4차 산업혁명은 여기 계신 분들의 기술의 집합으로 나오는 거지. 그냥 하나가 툭 떨어져서 그거 도입하면 미국에서 도입한 시스템 이거면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세상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 일본에 팔면 일본 애들이 더 잘할 거니까. 더 최신 제품 사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하나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1차 산업혁명이 100년이 걸렸다면 아마도 우리 4차 산업혁명은 30년 걸릴 거예요. 그 누적되는 시간 동안에 지속되는 순환의 세상.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한 달음 한 달음 뛰어갈 때 우리의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재된 삼계탕을 먹으면서 우리는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이 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잖아요. 이런 지혜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잘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주역이 여기 계시는 방송 기술인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진현 박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분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아니요. 예.
제가 유명한 분들 뭐 이렇게 강연이나 인터뷰를 보니까 뭐 명견만리 나왔던 짐 로저스도 그렇고 인문 철학을 공부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할까 하다가 제가 만화로 된 그 인문학 50선인가 그 책을 빌려서 보고 있는데 이게 만화인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문 결국 철학 교수님이시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 초심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쉬울지를 한번 꼭 인문 철학계에 계신 분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 좋은 책이 많은데요. 하늘을 품어라. KBS 시사고전 1, 2, 3. 정말 당대의 명전인데 진짜 안 팔리거든요. 오늘 4권 팔았다. 그거 사서 보시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재들은 어떻게 그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은 나오면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명함 꼭 주십시오. 예. 그 전에 건 사서 보십시오. 예. 질문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예. 강의를 잘 못한 거죠. 예.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녁 저는 점심 이렇게 제가 사주시는 원래 거죠? 기술 쪽 분야인데 예. 다른 분야에 대해서 영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북한 등의 후진국 등에서 북한, 약간 예.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도 이렇게 북한의 인권이 뭐 좋아져야만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후진국 등의 인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희 나라도 경험했듯이 먼저 경제적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문화가 발전되는 약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강연자님께서는 그런 북한 등의 후진국 등의 인권 개선을 그런 경제적 성장이나 문화나 교육의 그런 발전에 약간 시간이 필요할지 아니면 선진국의 입장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다 살고 싶잖아요. 참 많은 나라들이 잘 살고 싶어요. 참 많은 나라들이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살까? 고민해 보셨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참 잘 살고 싶을 건데 왜 못 살까? 왜 영아 사망률이 높을까? 이유가 다 있죠. 그걸 하나하나 처리하고 개선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다시 저번에 얘기했지 뭘 하나 넣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해결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제주도 분 계시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제일 잘 되는 사업이 뭐냐면 정신병원이에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주도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내가 이걸 평생 가지고 있다가 5배를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팔았어요. 1억짜리가 5억이에요. 그냥 돈으로 이야기하면 편할까? 1억짜리 5억에 샀어요. 팔았어요. 부자 됐죠? 근데 갑자기 산 사람이 그 다음 날 15억에 파는 거예요. 난 얼마 손해 본 거예요? 4억 번 게 아니고 10억 손해 본 거라고.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급격한 사회 변화는 정신적으로 쇼크를 줍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되는데 정말 한국이 지금 선진국일까? 선진국의 기준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문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선진국민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적어도 2세대 정도가 지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표준말의 정의가 뭐냐면 표준말의 정의가 뭐예요? 서울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교양 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저예요. 제가요 진짜 표준말 잘 쓰거든요. 저예요. 일본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3대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많은 책들 최근에 보고 있는 책들은 한국은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산업화는 왔지만 근대화의 어떤 정신들이 아직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이 제가 제 이력서에 쓰고 싶은 게 한마음 생명 자본주의 사상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통일된 이후에 경제 정치 철학의 사상 체제를 잡는 게 제 꿈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같이 통합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자본주의도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뭘까? 그걸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개방을 했다 그래. 정말 개방 빨리 하면 좋을까? 북한 문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정말 우리 그냥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딱 휴전선을 없앴어요. 제일 먼저 일어날 현상이 저는 일주일 안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인구가 2천만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서울 시내 인구가 2천만 됩니다. 지뢰 밟고 넘어올 겁니다. 그죠? 그 다친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자 굶었어요. 어떻게 하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막지? 뭘로 막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좀 시간을 둔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현명하게 타임테이블을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도 생각의 변화를 사상이 중국이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에 들어가 있지만 생각들 안 변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냥 별표 그려져 있으면 별표 도장 쫙 있으면 말 듣고 안 듣고 이런 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서히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희가 필요한 게 그 알파고 때 있었던 일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이제 성공하니까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보나마나 100% 실패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남을 뒤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방송 산업에 있는 우리들이 남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척하는데 그 교수님이 전공하신 이기이원론 여기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다 1등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모든 산업에서 모든 기술에서 1등을 다 해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좋은 나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산업을 잘 보셔도 우리가 하는 산업들은 전 세계 밸류 체인이라고 그래요. 경영학에서는 밸류 체인, 밸류 시스템의 한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PC를 아주 잘 만들지 못해요. 그건 어디가 제일 잘하냐면 인텔의 칩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와 휴렛 패카드와 델이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거기가 용성하면 우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조선업을 완성을 많이 하면 우리가 조선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선업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 세계의 해운업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해운사들은 우리보다는 유럽에 있는 선사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럼 우리는 이 해운의 밸류 시스템 속에서 조선이라는 이게 또 뺏겼다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 조선이라는 그 제품을 공급하면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AI를 우리가 정말 좋은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우리 좀 그 특정 회사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도 우리 걸 못 만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를 잘 만드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나요? 자동차 사오면 되잖아요. 운전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가장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진짜 핵심들은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하지만 이미 세상은 완전히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융합한다는 거는 내가 다른 이의 능력을 잘 쓰는 것. 다시 하나 설명드릴게요. 의사들이 있는데요. 의사들이 왓슨하고 둘이 경쟁을 하는데 미국 의사의 오진율이 40% 정도입니다. 폐렴인데 감기로 처방하는 거. 근데 드디어 30%의 오진율을 기록하는 의사가 나왔어요. 그 의사 이름이 왓슨입니다. 얘는 염기서열부터 미세먼지 노출 정도부터 산지역의 페놀 유출부터 현재 심프톤까지 MRI, CT까지 완전히 스캐닝 해가지고 이 사람의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그럼 인간 의사하고 로봇 의사가 로봇 왓슨이 둘이 붙어서 누가 진단을 잘할까요?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인간이 이겼습니다. 놀랍죠? 왓슨을 잘 쓰는 의사가 1등 했습니다. 아직도 우린 경쟁사고라니까요. 왓슨을 잘 쓰는 의사가 1등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밸류 체인들 속에서 AI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AGI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물론 계속 따라가긴 하겠지만 이미 구글이 가 있고 아마존이 가 있는 수준에 갈 수가 없는 게요. 자율주행도 정말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나사의 에비에이션 시스템하고 비행기의 자동운전 시스템을 갖고 와야지 자동차의 완벽한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라우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센싱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그 3차원의 3D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자율주행이 항공사에는 있는데 그걸 갖고 오는 데가 1등하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바닥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만큼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잘하는 거를 잘 조합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최고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든 부품이 제로입니다. 딱 하나 있네. 로고 붙인 거. 그래도 세계 최고의 뭐 이건 또 삼성에 들어오면 좀 그렇지만 세계에서 2번째로 좋은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조금 더 개방되는, 그죠? 꼭 내가 해야 되는, not invented here라 그러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한 것만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모든 걸 조합해서 결국 나오는 성과물이 최고가 될 때 우리는 고부가 가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3명이 할 줄 알고 책을 3권을 더 가져왔습니다. 나오셔서 책 받아가십시오. 네, 박사님의 고맙습니다. 답변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